여러분, 혼자 주식 투자하시면서 종목 관리와 새로운 종목 발굴 힘드셨죠? 머니케어 뉴스는 일반인과 직장인을 위해 적정한 포트폴리오 구성과 관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중개 단계 스윙 거래와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실현을 목표로 운영 중입니다. 케어맨 클럽 회원이 되시면 프리마켓부터 장 마감까지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 변화가 많은 증시에서 적절한 투자 시나리오 대응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변화가 많은 증시의 좋은 친구. 바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 회원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경험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성투자 머니케어 뉴스 2부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27일 현재 시간 10시 30분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시장 상황을 좀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사람들이 참 욕심이 많구나 라는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그거 좀 더 먹으려고 열심히 좀 빕니다. 그래봤자 상승한 폭이 5%거든요. 그 레버리지 펀드 때문에 그것을 더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참 어이가 없습니다. 오늘 돈 수급 쏠려 들어가는 내용들, 거래량의 대부분의 것들이 바로 반도체 투톱에 들어가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개념에서 생각해보면 조금 답답한 모습이다라고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참 욕심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개인적으로 살짝 빡침이 좀 올라왔어요. 뭘 거래들을 그렇게 하고 앉아 있어. 글쎄,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쉽게 먹을 수 있고 편하게 먹을 수 있고, 만약에 항상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거나 매물이 과다하게 나오는 현상이 한 번만 나오면 말입니다. 저 5% 올라간 거나 6% 올라간 것들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는 원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드리블을 할 수 있는 상황이냐, 아니면 커버링을 할 수 있는 상황이냐, 그리고 여러분 한 번 더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저 고점에서 예를 들면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것들 200만 원 넘은 상태에서 도대체 비중을 얼마나 담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되는 것들 아니겠어요? 글쎄,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재고해 볼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들이죠. 오늘 새롭게 또 자금이 들어오는 건 신규 매수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고 개인적으로는 이가 좀 없다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해봤어요. 그러나 어쨌든 뭐 조금씩 정신 차려가는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후 되면 또 상황이 또 많이 더 변화가 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 우리는 이미 스테이블한 곳에서 수익도 만들어냈으니까 뭐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또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다시 우리가 공략했던 자리로 저는 온다라는 또 생각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시장이 아닌 거예요. 정상적인 시장이라고 한다면 그런 상황이 꼭 나타나게 되어져 있으니까 그럴 때만 또 우리가 기다렸다가 공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소외됐다라고 좀 생각하시지 말고요. 오늘 같은 날은 이런 것들이죠. 덤덤하게 바라보면서 우리가 비중을 좀 더 확대하면서 평단 낮출 수 있는 것들은 낮춰주고, 뭐 이런 생각들을 또 아이디어를 좀씩 짜내면서 또 세상을 또 바라보는 거, 내 종목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흐름들을 조금씩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복귀해 보는 이런 생각을 또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같이 종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BHI하고요, 파마리 서치 리포트가 좀 새로 나와서 그것들 관련된 것들 이야기 드리고요, 나머지 것들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HI 같은 경우는 뭐 사실 뭐 원전 관련된 중에서 또 HRSG 관련된 부분에서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 것들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궁극적으로 보면 뭐 미국에서 웨스팅하우스가 어떤 원전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본인들이 대부분 직접 뭘 생산하거나 이런 회사는 아니잖아요. 거기는 오로지 설계회사입니다. 특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만 가지고 있는 것들이고요. 또 뭐 발주 받으면 또 한국 회사들한테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요. 어쨌든 우리가 미국에서는 생산 인프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지금은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생산 단가가 워낙 맞지 않기 때문에 진행할 수도 없고 또 경쟁력이 떨어지고, 다행히 멋있는 나라 한국이 옆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또 한국을 활용해서 많은 것들을 진행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만우가 마스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최근에 좀 조정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조정의 사연은 두 가지죠. 전쟁 이슈로 인해서 문제가 좀 발생이 됐고요. 국제시장이 급등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시장이 좀 교란이 오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건설주 이런 것들은 당연히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재건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같이 발생되는 모멘텀도 같이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긴 하니까 조정이 좀 들어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충분히 경쟁력 있는 가격, 아직도 주가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면 틀림없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만 더 우리가 드리블 해 나가면
또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어쨌든 MOU 체결은 5월 달에 이루어졌고 6월 말쯤 돼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그러니까 항상 제가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3월 1분기 때는 보통 뉴스로 움직이는 것들이 나올 거고요. 2분기 때부터는 실질적으로 뭡니까? 플래닝 작업이 들어올 거고, 또 3분기부터는 미국이 채권을 발행하면서 무엇을 합니까? 예, 액션하는 그런 것들이 좀 나올 거예요. 예, 결과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계약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들이겠죠. BH 자체로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기본적인 수주 잔고는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BHI가 뭐 글쎄 시장 점유율이 넘버원인데 뭘 걱정을 하겠습니까? 결국은 원전 쪽이 진행될까 안 될까 이 부분만 생각해 보면 아주 심플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사람들이 다시 공략을 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이 종목을 안 사고 어떤 종목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두산 에너빌리티, BHI, 뭐 SNT 에너지, 그 다음에 남아있는 뭐 그죠? 우리 기술이라든지 또 태용이라든지 뭐 이런 기타 등등 점점 이렇게 제가 말한 순서대로 아마 사이즈가 정해질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유명하긴 한데, 걔들도 또 받아서 또 어떻게 또 발주를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쪽을 좀 주로 생각하면서 저쪽 가시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여러분들 뭐 앞으로 나와 있는 테이블 자체도 양호하죠. 요것들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기대치를 넣을 수도 있고 그런데 회사에서 보통 내보내는 자료들 같은 경우는 뭐합니까? 예, 기존에 깔려있는 수주 잔고 갖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들이에요. 지난해도 한번 보시면 좋겠지만 이렇게 업적이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여기 3분기가 상당히 좋았다는 것들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도 3분기가 좋거든요. 그러면 동사의 주가가 최근에 어쨌든 하락한 사유 중에 하나는 가장 큰 원인은 그죠? 매크로라고 보셔야 되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도 많이 상승했던 건 분명히 맞아요. 그러면 또 완충하는 시간이 주어지는데 다행히 큰 폭이 또 조정이 들어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매크로 악화로 인한 조정이었다라고 생각하면 좀 심플하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가가 얼마나 조정을 받았나? 여기도 뭐, 이제 11만 4천 원, 11만 원, 뭐, 이 정도 되지 않겠어요? 거기서부터 하락을 또 얼마나 했습니까? 예, 그렇죠. 거의 40% 가까이 하락을 했다가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방은 여기까지도 열어놓을 수가 있어요. 또 한 번 매크로 악화가 들어오게 되면 이런 쪽으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은 분명히 맞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현재 지금 들고 있는 주가 위치,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렇게 높은 위치는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도 거래를 했었고요. 여기서도 거래를 했었고, 이렇게 꾸준히 거래를 해왔고, 여기서도 한번 거래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 것들 다 생각을 해보고, 또 체크를 해보면 좋겠고요. 일단 한 달의 시간은 좀 남아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그 사이에서는 우리 계속해서 뭐합니까? 좀 평단 관리하면서,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는 비중, 제가 이런 이야기 드린 적 있잖아요. 비중 50%까지 늘릴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게 뭐 전체 내가 돈 가진 거 50% 아니고요. 종목에 내가 2천원 투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거의 1,000만 원까지는 제가 늘릴 수 있는 여력 기본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보통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생각하는 맥스는 저는 모두 3천만 원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들인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다 하나씩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내가 어떤 종목을 진행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얘가 모멘텀을 받고 실질적인 사건이 벌어질 확률이 높은 것들 같은 경우는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참으시죠. 지금도 계속 뭐 8%, 마이너스 9%, 10%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것은 시장에 그래서 그만큼 어떻게 되냐면 저 자리에서 계속 공방 치고 있는 것들은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면 시간을 좀 기다리는 시간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방으로 내려가면 당연히 또 우리가 비중 확대점 땡큐한 거예요. 땡큐한 거라고. 왜냐하면 지난 글쎄요 9개월 전으로 돌아간 거잖아요. 처음에 마스가 프로젝트 막 마누가 프로젝트 막 이런 거 이야기할 때 그 시점으로 돌아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전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원점에서 다시 공략하면 경쟁력을 보유할 수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저는 항상 주식이라는 거는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가, 출구할 수 있는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수익률 자체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 항상 그런 쪽을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보서 보고 있는 목표가 이런 것들을 더 중점으로 보고 있고요. 파마리 서치 가이던스가 또 새롭게 나와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좀 어떨까라는 것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지난해 대비해서 어떻게 YY 대비해서 실적이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없습니다. 물론
경쟁사가 조금 생긴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카테고리가 조금씩 다른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들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LNC 바이오 같은 경우는 해외 진출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왜 약물이라든지 또 특히 이제 인체에 주입하는 것들 같은 경우는 승인을 받는 시간이 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지금 파마 리서치가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돈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거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도 중동시장 부분이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저는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가 좀 있다고 생각하면 유럽 시장이나 뭐 이런 거, 유럽도 마찬가지긴 한데 미국도 시장도 그렇고 그러나 중동 시장 같은 경우에서 가장 우리가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되는 것들은 종전이 돼야지 지금 최근에 보면 골프 리브 골프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우디가 스폰하고 있던 PIF 펀드인가요? 거기서 생각을 해보면 지원을 갖다가 중단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대외 상금 규모도 축소가 되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일련의 과정처럼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종전이 빨리 이루어지고 좀 쉽게 말하면 뭐 원유에 대한 수출도 정상화되는 것들 이런 상황이 나타날 때 같이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도 움직일 가능성이 높죠. 자, 파마 리서치도 그렇고 실리콘투도 그렇고 중동시장 개화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선반영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내용들도 같이 있는 것들이고 실적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또 하나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는 작년에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았잖아요. 지속적으로 성장했으니까.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 성장주로도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 개념으로 좀 보셔야 되냐면 이제부터는 제대로 된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어떤가 주가 위치를 갖다 계산해 나가는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지 않나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해보는데 최근에 보면 그 목표가 높게 또 제시하는 그런 또 애널리스트도 있습니다. 목표가 제시 제일 높은 데가 60이고요. 그 낮은 데가 보통 47, 45 이 정도 수준에서 있습니다. 제가 보는 건 여러분들 얼마까지 본다고 말씀드렸어요? 예, 이 정도 수준까지만 본다. 여기 221선과 그죠? 바로 이 42만 5천 원짜리 요 사이 정도만 보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기왕 버틴 거 그거까지 버텨보도록 하는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여러분 중동 전쟁 끝날까요? 중동 전쟁이라고 표현은 안 되죠. 미국 이란 전쟁 끝날까요? 예, 끝나죠. 예,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조금 시간을 두고 갑시다. 그와 비슷하게 움직여 가고 있어요. 사실은 리듬은. 그리고 대신에 바로 예를 들면 종전이다 이렇게 내용이 나오면 얘가 바로 오르겠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로 뭐 재건주 먼저 오르고 그렇죠? 또 채권 관련된 부분 조금 하락하고 유가 부분도 하락하는 부분 발생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생길 테니까 그리고 나서 나타나는 게 약간 좀 소비성이 있는 부분 쪽으로 진행되는 그런 것들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해야 되냐? 현금 유동성이 떨어지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런 쪽으로 좀 보시면서 가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오션, 어제 제가 여러분들 비중 20%에서 10% 수익을 만들면서 비중 10%로 다운시켰지 않겠습니까? 요번엔 말입니다. 여기 눌림이 들어오잖아요. 이 라인으로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중첩되는 구간인데, 그래서 여러분 한 대략 보면 우리가 매수했던 그 주가 위치 정도 될 겁니다. 평균 매수단가 그렇지 텐데, 여기서 비중 5% 다시 확대할 겁니다. 요건 대형주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소형주 아닙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그 비중을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얼마로 간다고요? 예, 그쵸. 그 점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설정을 해서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어제 좀 치고 올라가는 게 사실은 그냥 도산 안창호함이 캐나다 좀 도착해서 야씨 그뭐 90년대식 시빅 타다가 테슬라 타는 것 같다 이 한마디로 주가가 올라간 거는 같긴 한데 그만큼 기대감이 높다 이런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버려야 되냐? 그 정도 느낌은 그런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조금 체크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캐나다도 바보가 아니면 뭔가 좀 하겠죠. 아무튼 뭐 제가 생각할 때는 뭐세 이제는 하나오션이 올해 들어서 조선주 중에서 가장 주가 상승률이 낮아요.
한 번도 오른 적이 없죠. 그래 들어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다른 것들 HD 한국조선해양 HD 중공 현대중공 다 상승을 했는데 얘만 아직 오르지 않았는데 올해 지금 제가 볼 때 6월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기대감이나 또 어떤 이슈가 있는 것들은 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어, 선박업체, 전방업체 중에 하나오션을 갖다가 이번엔 거래를 해보겠다라고 할 거고요. 오히려 저는 이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대단히 발주를 받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하나는 돈이 없습니다. 자, 그런 것도 생각해 주면서 생각을 또 해보는 과정은 또 별개 문제고, 일단은 모멘텀으로 움직여가는 것들, 좋은 뉴스를 해서 움직일 수 있는 내용들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부터 뭐합니까? 본격적으로. 그렇죠. 예, 다시 또 드립을 해서 나가는 내용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바로 오늘 또 상승을 해버리면 일단 수익하고 다시 눌리면 매수를 할 건가 이 부분을 했는데 오늘 예상대로다가 조금 눌리긴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땡큐 이렇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고요. HD 현대마리렌지 여러분 여기서 아래로 눌리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저는 여기 보고 있는데 오늘 조금 눌려서 마이너스 1% 이 정도 수준 돼 있는 것 같고 신경이 쓰이십니까? 전 그렇진 않고 요 라인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7만 원 이 정도 다시 오게 되면 비중 10% 늘리면서 평단 좀 낮추고 더 기다려 보는 쪽으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그래서 HD 현대 쪽에서 수주가 계속 잘 받고 있는 건 분명히 알고 계시죠? 올해 수주 많이 받았어요. 지금 현재 70%까지 1년치 목표 70%까지 달성했는데 남은 기간 동안 그거 달성 못할까요? 충분히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미국봉이 좀 들어오게 되면 충분히 주선 기자재 관련된 부분에서도 충분히 답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HD 건설기계, 이건 오늘 내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종전 MOU라고 하죠. 거기다가 딱 사인하는 순간 바로 이 종목은 저는 도파민이 바로 발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정도 스펙은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 정도 스펙이 지금 이거는 조금 눈치 보고 올라간 거잖아요.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뻥 치고 올라가는 거죠. 예, 이거 하나 여러분들하고 같이 우리가 또 잘 관리해서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방향성은 정해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트럼프는 반드시 종전으로 간다. 원하는 쪽 협상 내용을 조금 만들어 가면서 점점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핵폐기물, 농축우라늄이죠. 죄송합니다. 갑자기 핵폐기물이 왜 나와? 예, 농축우라늄 이야기 하다 보면 내용이 조금씩 변하잖아요. 결국은 어떤 궁극적인 포인트가 딱 됐을 때 사인하는 내용들이 나타날 거. 트럼프는 또 성격이 급하잖아요. 내가 했다라고 해서 또 X에다가 또 열심히 또 글을 쓰지 않겠습니까? 그거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런 내용들이 나올 때 기다리고 잘 가야 되죠.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날 생뚱맞게 또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들 기사를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용량 부분 제한까지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들이고 그것은 성장 포인트가 또 된다. 그죠? 이제 소용량, 중대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대중소 하게 되면 큰 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더 많은 영업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구조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지금 이제 박스권 상단에 지금 와 있는데 여기만 하면 조금씩 매물이 좀 나오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통과하는 모습이 나와야지 진정 또 상승하는 파형이 나오는 건데 참아줘야지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나마라도 국채금리가 조금 내려와서 조금 매수세가 들어온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 정전이 되고 나서 근데 금리 인상을 갖다가 못하는 환경이 딱 도달되잖아요. 지금은 금리 인상 환경도 조금 있다고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주저주저 하는 것들도 분명히 있어요. 시장에서 근데 큰 틀에서 보면 얘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매크로가 계속 그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아니 그렇다고 하니까 어떡하겠어. 그죠? 그런 부분들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올라간다고 하면 이런 것도 있죠. 현재 ABL 바이오도 필통 싸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어느 정도 일정 바이오주가 30% 오르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ABL 바이오가 우리가 수익을 만들자 이런 내용들 아니에요. 저희만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에요. 대부분 최근에 거래했던 분들 다 그렇게 생겼죠. 자,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우리 가면서 BEP 도달되면 이제 털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알턴이 벨처럼 속이 시원합니다. 해장한 것처럼. 그때까지는 좀 참아주세요. 그걸 답답하게 느끼고 그러면 안 돼요.
최대한 우리가 선순환을 유지하는 순간까지는 저는 절대 여러분들하고 선절적 의견을 드리지 않을 거예요. 돈이 잘 돌아가고 있고 기본 수익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데 왜 우리가 뭐 손실이 나 있는 종목이 있다고 해서 털어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선순환 유지해 가면서 뭐 합니까? 우린 전체의 30%만 계속 회전율이 유지가 되면 충분히 뭐 합니까? 예, 버텨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수익을 나중에 올라오면 그게 결국은 돈이죠. 절대 잃지 않는다. 모든 예를 들면 우리가 펀드 매니저라고 하죠. 포트폴리오에서 전 종목을 다 수익 내는 그런 펀드 매니저는 없습니다. 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수익을 나면서 이쪽을 갖다가 유지하면서 BEP라든지 손실을 적게 보는지 수익을 내는 익절 구간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정리해 나가는 것이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길게 걸리네요. 한중엔 CS, ESS 관련된 거 2분기 실적 좋을 거다. 삼성 SDI형 매출을 깔고 있다.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분위기가 좋아지는 그 타임이 좋겠죠. 오늘 어쨌든 그 코스닥 시장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좀 늘리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뭡니까? 이 아래쪽에서 비중 확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3,300원 쪽 이하 쪽으로 오잖아요. 그리고 요거는 비중 5% 확대 이렇게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여러분 소용줍니다. 아시겠죠? 참고해 주시고요.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내려오다가 어느 정도 이제 지금 반응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어요. 자, 이게 자리를 잡는지 안 잡는지 확인하냐고 제가 지금 더 비중 확대 안 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자리 잡는 게 확인이 된다. 아니면 거기서 바로 치고 올라가 준다. 바로 치고 올라가는 게 가장 우리가 빠르게 기분 좋은 시나리오고요. 자리를 잡아주는지 안 잡고 있는지 좀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방산이 조금 안 좋은데 우주 항공 쪽으로 인해서 모멘텀이 좀 들어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아마 6월 지금 스페이스X 상장고 사이에서 적어도 뭔 일은 벌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다고 아주 높은 구간에 매수하고 있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충분히 또 답을 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기다려 보시고요. 바미셀 같은 경우는 두산이 조금 최근에 보면 이제 두산이 이제 실적 때문에 올라가고 막 이래야 되는데 최근에 보면 이제 지주사 관계 때문에 좀 올라간 내용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실적이나 내용들을 보게 되면 팔미실이 나쁠 만한 이유가 없어요. 동박 CCI 잘 나가고 있으면 얘도 잘 나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들 생각해 보고요. 그냥 좀 기다려 보시죠. 어차피 이것도 스몰캡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헥터 파이낸셜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들어오면 제가 여기는 열어두고 간다고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들어온다 해도 싼 거예요. 여기 싼 거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한 달 반 정도 남았습니다. 그때까지 가고요. 올라갈 땐 얘가 좀 세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피날레잖아. 요번에 7월 달이 피날레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온도 한번 즐기실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하면서 가야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요거 답답해하지 마시고요. 좀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7% 정도 수익 내고 싶어서 제가 이 종목 거래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7% 정도 올라갔을 때 수익 실현 안 한 이유 중에 하나는 먹고 싶은 양이 좀 달라요. 한 20%좀 먹어봐야 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제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비중 확대할 수 있는 여력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고려 중에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비이성적인 시장에서 여러분들 이성을 정신 차리고 시장의 다른 면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이게 뭐 코스피가 잘 나가니 코스피도 다 잘 나가는 것도 아니잖아. 걔네들만 잘 나가는 거지. 나머지 애들은 또 빌빌 똥 싸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걔네들이 쉴 때가 분명히 와요. 항상 시장은 돈의 흐름이 변화가 온다는 점 잊지 마시고 우리가 기다려주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케어만이었습니다. 걱정 마시고요. 시간을 좀 줍시다. 케어만이었습니다.